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로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상무장관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관세 협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어떤 건지 미국 현지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들에게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미 타결이 완료된 EU, 일본과 함께 아직 협상 중인 우리나라를 언급합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트럼프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받으면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금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엔 선불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단 겁니다. 우리에게 관세를 낮춰주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풀이되는데 갈수록 조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최근 협상에서 투자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의약품 100%, 대형 트럭과 욕실 가구, 쇼파 등에 최대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럼프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새롭게 선출될 차기 총리와 회동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일본과 먼저 맺은 협정 결과를 앞세워 우리를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 간 협정 결과가 한국은 물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 척도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던 우리 정부 설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록했다는 비망록과 미국 측이 보내온 MOU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확인하면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 비망록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중 직접 지분 투자는 5% 이내이고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망록에도 이같이 기록해놨다고 했지만 미국이 보낸 MOU는 내용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비망록이라고 말했던 그런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MOU라고 우리에게 이제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금이 선불이라고 못 받고 나서면서 양측이 각각 대출과 보증, 현금 지원으로 달리 이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언급이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우리 정부와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비망록과 미국이 보내온 MOU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망록의 내용과 MOU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국 측 설명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뭐가 좋은 건지, 실현이 가능한 건지 신주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통화 스와프 뉴스에서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개념입니까? 네,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양국이 정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해서 쓴 다음에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대국 통화를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건데요. 국가 차원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외환 유동성 위기 때 안정적으로 상대국 통화를 긴급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미 투자에서 이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리는 당초 보증이나 대출 형식을 원했는데 미국은 지금 현금 투자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외환 보유고는 4,160억 달러 수준인데요. 3,500억 달러면 전체 우리 보유고의 80%가 넘는 막대한 양입니다. 단기간에 이만큼의 달러가 빠져나가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외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600원을 넘어 IMF 때 수치인 1,900원대를 넘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아예 출발부터가 1,400원인 거죠. 솔직히 2,000원 훨씬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스와프가 안 되면 당장 외환위기 오는 건 거의 확실시 되고요. 통화 스와프가 환율에 영향 미치겠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때 제한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때 하루 만에 수백, 수십 원씩 환율이 떨어지면서 압도적인 안정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나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한미 통화 스와프 미국에도 득이 됩니까? 미국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EU, 일본, 영국 등 기축 통화국들과는 무제한 상설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와의 통화 스와프에 소극적인 이유는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 비중도 낮아서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화를 가지고 다른 제3국끼리 결제를 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원화를 미국이 가져갈 경우는 쓸 데가 없어요. 만약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통화 스와프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결정합니다. 연준은 정치적 독립성이 있고요. 지금 연준 이사회 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명한 이사가 아닌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더라도 연준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은 최대 3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채 발행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나랏빛이 너무 커지고 시장의 규모도 크지 않아서 이것도 방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관세 협상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해서라도 통화 스와프를 꼭 얻어내야 하고 투자 액수와 기간, 현금 비중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협상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반미 감정을 드러내면서 파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될지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